일본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온 인재 입국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처럼 상대적으로 천연 자원이 부족한 일본은 잘 교육된 인재에 의존해 발전해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시대 변화에 따라 필요한 인재의 자질이 바뀌었지만 개혁이 늦으면서 일본이 세계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은 대학 교육이 보편화돼 교육 수준이 높다는 건 일본인들만의 환상으로 선진국 사이에서 일본은 이미 저학력국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부성 산하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미국, 영국, 독일은 물론 한국에도 크게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일본은 131명, 한국은 290명 정도였습니다. 2007년 기준 미국 박사학위를 취득한 일본인 수도 276명에서 117명으로 급감해 세계 21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조사 대상 6개국 중 10년 전보다 인구당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줄어든 나라는 일본뿐이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대학원 교육을 통한 인재 고도화에 일본 학계와 산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판 당근마켓 메르카리는 올해부터 일본 국내 박사과정의 직원들을 보낼 예정입니다. 6월까지 5명 정도 선발할 예정으로 박사학위자가 활약하는 직장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것이 이 회사의 포부입니다. 선발 대상은 연구직 이외 직무까지 포함하며 3년간 학비를 지급하고 시간당 근무와 휴직을 허용함으로써 업무와 연구 양립 문화를 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미국의 벤처기업 지원제도 SBIR 지원을 받는 기업 대표자의 74%는 박사학위 소유자입니다. 주목도가 높은 과학 논문 수의 국제 순위에서도 일본은 1990년대까지 세계 3위였지만 소위 잃어버린 30년을 거치며 2018년 10위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산업 경쟁력도 함께 후퇴했습니다. 니혼게이자에는 일본이 혁신을 이끌 인재를 키우지 못한 구조적 약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본 원인의 대학원 이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학부 졸업만이 기업 채용의 기준이 되는 사회에서 연구를 위한 대학원의 매력이 높아질 리 없다는 지적입니다. 니혼게이자에는 과잉 학력을 문제 삼거나 학문보다 사회 경험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인 것도 이 같은 추세를 부추겼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교육심의회 와타나베 코이치로 회장은 우리 세대까진 학부만 졸업해도 괜찮았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다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도 전문 연구 인력 양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와세다 대학을 중심으로 일본 국공립 및 사립 13개 대학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파워, 에너지, 프로페셔널 육성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학계와 업에서 탈탄소 등의 에너지 분야에 공헌할 수 있는 박사의 인력 양성이 목표입니다. 각 대학 학부 졸업생은 물론 기업 직원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에는 현재 일본의 우선 과제로 문부성 등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이 미비한 점, 기업들이 석박사 이상 고등교육 인력을 좀처럼 채용하려고 나서지 않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어 교육계와 산업계가 협력해 장기적 안목에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현재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 또한 비슷한 상황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청년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본의 싱어송라이터 나가쿠보 도루가 1985년 자신의 노래에 사용한 프리아르바이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의 뜻은 취직의 틀에서 벗어났어도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2년 뒤 취업정보업체 리크루트가 이 말을 줄인 프리터를 원할 때 필요한 만큼 일하는 청년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한국의 15, 29세 청년 취업자 중 배달, 판매, 경비 등 단순 노무직으로 일하는 청년의 수는 41만 3천 명이었습니다. 40만 명이 넘은 건 처음이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11.3%로 전체 청년 취업자 증가율 3.0%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취업이 어려워 비숙련 단기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프리터족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물론 같은 단순 노무직이라도 용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과 생계 유지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목적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일본의 프리터도 경기가 좋던 시절 취직을 거부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높은 임금을 챙긴 1980년대 거품기 프리터와 버블이 꺼진 1990년대 이후 취업이 안 돼 저임금을 받으며 생활비를 번 빙하기 프리터로 나뉩니다. 지금 단순 노무직으로 일하는 한국 청년들은 여러 가지의 이유로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청년의 단순 노무직 증가는 코로나19 이후 음식 배달, 택배 등
배달 일거리가 급증한 영향이 큰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통, 배달업체들이 적자까지 봐가며 배달 속도 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배달비가 건당 최대 1만 원까지 치솟아 배달 일만 해도 돈을 웬만큼 버는 청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음해 부분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밀집 규제에 따른 교육 환경의 불안정함이 가장 크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로 교육 과정이 짧은 편인 전문대 과정은 코로나 사태로 전공 지식을 제대로 쌓지 못한 채 청년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는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때문에 자리를 잡기 전까지 단순 노무직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술과 생계를 병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 진학률 70%가 넘는 한국 청년들의 하향 취업은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한국 사회의 큰 손실입니다. 20, 30대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일 기회를 놓치면 나이가 들어 청년층, 외국인 노동자와 많은 일자리를 놓고 다투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선 청년기에 프리터로 살다가 40, 50대의 부모 연금에 의지하는 기생형 싱글이 사회 문제입니다. 다행히 전문 기술을 쌓기 위해 전문대에 유턴 입학하는 대학 졸업자들이 늘고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삼성이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에도 지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탈진하기 전에 괜찮은 일자리를 더 만들고 교육 과정도 좀 더 손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소식과 관련해 국내, 일본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득주도 성장하다가 최저임금의 급격 상승, 주 52시간 규제 등의 자구책에 나선 경영주들이 자동화, 감량 경영에 나서니 일자리는 대폭 줄고 이게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 거고 코로나 사태가 더욱 영향을 준 거다. 실업자가 실업수당 받으면 소득이 늘겠나? 덧셈 뺄셈 수준의 정책을 짜니 고차방정식 수준의 경제 논리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나? 경력 있는 신입 사원을 원하면서도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은 싫어하는 마음이 아픈 현실. 10대는 대학 걱정, 20대는 취업 걱정, 30대는 결혼 걱정, 집 걱정, 50대는 노후 걱정. 평생 걱정만 하다 생마감. 이것이 K정책. 누군가는 택배 상하차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고 현장에서 케이블 당기면서 몸을 쓰며 일해야 하는데 무리하게 고등교육 이수자를 늘린 것도 한몫하는 것 같네요. 또한 무조건 교육체계를 통해 특정 분야의 산업으로만 가는 게 이득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교육정책, 사회구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라별로 상황은 다르겠지만 예로 호주는 우리나라에서 3D 업종 취급을 받는 업종들이 웬만한 직장보다 대우가 좋습니다. 중소기업 자리는 많다고 하는데 늘 구입만 하는 회사는 그만큼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것이고 정말 좋고 괜찮은 중소기업들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질 않는다. 지금 시국에서는 더욱 그렇고 30대 초반이지만 취업난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잘 지내냐고 안부 묻는 것도 겁이 난다. 일이 힘들어서 회사를 때려칠까 말까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냥 일 자체를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코로나 한창일 시기에 2년제 들어간 학생들은 어떻겠나. 진짜 안타까운 코로나 학번들이다. 교육은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등록금은 그대로이고 보통 알바라면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등록금 때문이라도 거의 강제로 해야 한다. 추억은 없고 배운 것은 없지. 남자 대학생들이 지금 군대를 가는 이유가 있는 거다. 확실히 빙하기 세대이지만 이제 와서 사회 참여 지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정신이 온전치 않거나 파견의 저임금 노동에 사람이 많아. 이대로 가다가는 부모가 수명에 따라 생을 마감하면서 부모의 연금 수입이 들어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생활보호 신청자가 속출하게 될 거다. 게다가 2차 베이비붐 세대로 인원수도 많다. 이제 형식적인 제도로 어떻게든 될 시기는 이미 지났다. 시시콜콜한 지원에 예산을 쓰는 것보다 빙하기 세대를 위한 무료 공영주택을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집세가 필요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자립할 수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빙하기 세대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 우선 정치인들의 정신상태까지 포함해서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연금 세대에 1,300억이란 말을 선뜻 꺼냈는데 빙하기 세대에는 변함없이 지원도 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네요. 토자화도, 연금 보험료 부족도, 소비의 침체도, 인재 부족도 근본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권을 맡아온 정당은 적어도 반성 정도는 해주었으면 합니다. 비정규직뿐인 현 상태에서는 다소 지원해도 거의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빙하기 세대도 이제 나이가 50대 가까이 되는 사람도 있고 하니 결국 간단하게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라며 양극화 사회를 목표로 한 당시 정권의 실패가 만든 결과물인 것이지. 빙하기 세대지만 우리는 인구가 좀 증가할 정도로 많이 있었는데
불경기를 이유로 고용을 그만두다니 기업이 너무 한심했어. 휴직시키면서라도 고용했어야 했는데.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고 일본 전체를 생각하지 않았던 기업의 외상이 소자와 끝에 망국이라는 형태로 확실히 돌아오게 된 거야.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국내,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